당신의 답답함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니까 첫 귀에 반하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첫 귀에 반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20대 한 남성분의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오늘도 전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제게는 10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16살. 전 사춘기가 좀 세게 오면서 심하게 방황을 했고, 부모님은 차라리 영어 공부라도 하라며 삼촌이 계시는 말레이시아로 절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그곳의 국제학교에서 전 미소가 참 예쁜 한국인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던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우린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첫사랑이 시작되었죠. 말레이시아에서 5년 정도 같이 학교에 다니고, 대학도 다행히 영국으로 함께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주에 있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타지에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군대였죠. 전 입대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녀는 계속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 불안했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란 곳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그녀는 꿋꿋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고 훈련을 받던 도중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전 갑작스럽게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게 되었죠. 한창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전 국가유공자 이점을 살려 외국으로 나가 취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준 여자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저를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2년 반이라는 기간 끝에 마침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야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다는 여자친구.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아예 싱가포르로 이민을 갈 계획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같이 살 수는 없겠냐는 제 물음에 이미 결심이 선 듯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도 말버릇처럼 해왔던 그녀였기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힘들게 준비해서 합격한 공무원을 포기하고 그녀를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주변에서는 지금처럼 장거리 연애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왠지 이번엔 진짜 헤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녀를 그냥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항상 제 옆을 지켜주었던 그녀를 이렇게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선뜻 그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참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2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앞두신 만큼 제가 어떠한 결정을 도와드리기보다는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벽한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단 1%라도 내가 원하는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 나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 어떤 선택을 하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단 1%라도 기우는 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51% 정도 마음이 기우는 쪽이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찾은 1%는 당신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머피의 법칙처럼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난 후 자꾸 선택하지 않은 방향을 바라보며 아쉬워하죠. 아, 저 길을 갔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저 길을 갔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요.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갔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길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힘든 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 이후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이 선택 앞에서 자꾸만 길을 잃게 만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갖지 않기로 해요.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한 길에서 마주칠 새로운 일과 변화들에 대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인이고 어른이니까요. 만약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